메르스의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병원에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2주 만인 지난 13일 밤에 전격적으로 부분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삼성병원의 조치가 뒷북이 아니었냐라는 여론이 거센데요. 서울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김창보 보건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특별 대책반을 제안했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거죠? 예, 우선 그 삼성의료원에서 14번 환자에 이어서 137번 환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 137번과 14번의 환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예. 14번 환자는 5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삼성의료원의 그 응급실에 머물렀던 환자입니다. 예. 근데 이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70명이 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14번 환자로 인한 환자 발생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이 137번 환자로 인해서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한번 함께 이 건을 별도건으로 해서 같이 조사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37번 환자, 이제 응급 이송 환자잖아요. 예, 이송요원. 예, 예. 근데 이제 의심 증상이 나타난 지난 2일부터 9일 동안 어떻게 아무런 통제도 없이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이 이송요원이 그 삼성 서울병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그 파견업체의 용역 직원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은 의료진과 직원에 대한 관리는 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이 파견업체나 용역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하면서 삼성 측에 물어봤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그 삼성의료원에서 일을 했던 파견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파악해 보니까 2,944명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예.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뭐 파견직이고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아니 이제 환자 이송요원이면은 상식적으로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제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그러한 분들인데 어떻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었죠? 예, 그런 점이 참 그 삼성의료원에게 아쉽고 참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 이송요원의 역할이 병원 안에서 응급실과 검사실과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동 동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환자 밀접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그 경각심을 먼저 가졌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의료원의 그런 점에서 관리의 허점이 좀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37번 환자 역시 14번 환자처럼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14번 환자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은 할 수 없지만 예.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좀 더 지켜보아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삼성서울병원 측과 정부 혹은 서울시와의 협조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제 뭐 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협조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졌었는데 사실은 안 그런 면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자료가 좀 충실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응급실 이용 환자의 명단은 받았지만 명단 안에 전화번호는 없는 이런 식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명단과 함께 연락처를 함께 달라고 했는데 명단만 줬다? 그렇죠. 또 하나는 신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번 환자로 인해서
약 7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그분들의 절반 정도도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정보는 다 갖고 있지만 예.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을 접촉했는지에 대한 그 정보는 저희가 한 절반에 대한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료가 충실하지 않았고 신속하지 않았고 그런 점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137번 환자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삼성의료는 미리 파악을 했을 건데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와 논의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료 공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의 방역망에서 열애였다. 또 그런 부분이 오늘날 큰 화를 불렀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인가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접촉했던 범위를 잡고 그렇게 해서 그 위험에 대한 예방을 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삼성의료원에서 발생했던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그러니까 1번 환자, 14번 환자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접촉자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4번 환자로부터 발생했던 환자가 한 70여 명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접촉자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환자가 상당히 발생했었거든요. 예. 삼성병원이 자체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을 너무 믿어줬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삼성서울병원 환자를 안 받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삼성의료원에 있었던 여러 환자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 절대로 바깥에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기본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다른 병원에 후송할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민간 병원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이었습니다.